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맡은 학부연구생 이상호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Relationship between contact pressure and motion artifacts in ECG measurement with electrostatic flux electrodes fabricated on textile입니다. 본 논문은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기재된 논문이며 저널 임팩트 팩터는 3.8이고 멀티디시플리너리 사이언스 분야에서 Q1에 랭크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일렉트로스태틱 플로킹이라는 공법을 사용하여 모션 아티팩트에 강한 입체의 형태를 띠는 건식 전극을 만들고 실제 착용 시 압력과 변이에 의한 모션 아티팩트를 조건별로 정량화한 연구입니다. 인트로에선 여러 가지 기존 문제점과 한계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단락에서는 심장 건강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ECG 측정을 위한 건식 전극 개발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존의 장기간 ECG 측정 장비는 한두 개의 비교적 적은 수의 리드를 사용하므로 각종 심장 질환의 정확한 진단에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에 웨어러블 기기는 최종적으로 일반적인 건강검진 시에 사용되는 11리드 ECG 측정의 12개 이상의 전극까지도 원활하게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지금까지 연구들 중에 실제 의류의 웨어러블 전극을 적용하는 경우 보통 섬유 전극을 따로 만들어서 옷에 부착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전극의 수가 늘어날수록 신호를 따기 위한 전선의 배치나 측정 부분을 제외한 기타 회로들의 구성이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전기 플로킹 방식인 일렉트로스태틱 플로킹을 이용해서 섬유 원단 위에 많은 수의 전극과 와이어를 일괄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제안합니다. 또한 건식 전극이기에 발생하는 모션 아티팩트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모션 아티팩트는 기본적으로 피부와 전극의 기계적인 접촉이 불량하여 발생한다고 합니다. 습식 전극은 젤을 통해서 접촉하기에 움직임에 의한 모션 아티팩트가 비교적 적을 수 있지만 건식 전극의 경우 전극과 피부 사이에 연결 매개체가 없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온전한 접촉이 요구됩니다. 때문에 접촉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섬유 전극의 경우에는 해당 사진처럼 어떤 쿠션을 섬유 전극 뒤에 덧대서 접촉을 향상하는 방식의 연구 등도 진행되었었다고 합니다. 저자들은 이때 안정적인 접촉도 중요하지만 접촉 압력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피부와 전극이 잘 닿아 있긴 해도 충분한 위에서 눌러주는 컨택트 프레셔가 없으면 호흡 등 움직임에 의해서 전극이 이렇게 양옆으로 미끄러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전극과 피부에 어떤 변이차가 발생하는데 이것 역시 모션 아티팩트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체 형태를 띠는 플로킹 전극을 활용해서 피부와의 안정적인 접촉면을 구현함과 동시에 ECG 전극으로 활용 시에 접촉 압력과 모션 아티팩트 사이의 연관성을 실험하고 특히 호흡에 의한 모션 아티팩트를 없애기 위해서 얼만큼의 접촉 압력이 필요한지 컨택트 프레셔를 정량화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에서 사용한 일렉트로스태틱 플로킹 기법은 아주 짧은 섬유 조각들을 접착제로 직물에 결합해서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뜻합니다. 사진과 같이 아주 작은 섬유 조각인 플록 파이버를 준비하고 직물 위에 이 아데시브 접착제를 발라준 뒤 직물의 수직인 방향으로 50에서 60kV의 전기장을 걸어줍니다. 작은 섬유 조각들은 대전돼서 직물의 수직인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접착제 쪽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러면 이렇게 우측 아래 그림과 같이 어떤 벨벳 형태의 질감을 띠는 직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접착제를 특정한 모양으로 바르게 되면 그 모양으로만 플록 파이버가 달라붙어서 원하는 모양대로 이제 이 직물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과 같이 전극과 와이어 형태를 가지도록 접착제를 바르고 이 에이지로 도금된 플레이티드 파이버를 쏴주었으며 결과적으로 가장 아래 그림과 같이 플로킹된 전극과 연결된 이 와이어 형태까지 한 번에 제작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작은 섬유 조각이 수직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한 볼륨을 가지는 3D 형태의 전극이 완성되게 되고 이것은 피부와 전극 간의 안정적인 접촉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패브리케이션 메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플로킹용 접착제를 100대3 비율로 섞어 준비하고 금속 마스크를 이용하여 원하는 형태로 접착제를 직물 위에 500마이크로미터 두께로 발라줍니다. 이후 플로킹 기법을 사용해서 50kV 전압으로
길이 500마이크로미터의 에이지 플레이티드 파이버를 싸서 전극과 와이어 구조를 형성합니다. 플로킹이 끝나면 100도에서 30분 건조하여 접착제를 말려주고 전극부가 아닌 전선으로 활용될 부분에는 생체 적합성을 가지는 절연 필름을 덮어주어서 피부와의 접촉을 방지합니다. 다음으로는 만들어진 플로킹 전극 중 와이어 부분에 대해서 신축성과 세탁에 대한 저항성을 실험한 결과입니다. 실험에 사용된 모든 와이어는 60mm 길이의 3mm 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프 A는 와이어를 40%까지 인장하며 레지스턴스를 측정한 결과인데 29.1옴의 초기 저항에서 인장 후 64.3옴까지 증가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피부와 전극 간의 접촉 저항은 이보다 훨씬 높은 수백 킬로옴이므로 신호 측정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B그래프는 히스테레시스 그래프인데 40% 인장까지는 40% 초록색과 파란색 그래프에서는 이제 늘렸다가 다시 줄여도 이제 저항도 똑같이 원상복구되는, 그러니까 히스테레시스 특성이 없는 모습이 관찰되었는데 60%까지 인장시킨 이 빨간색 그래프를 보면 늘렸다가 줄여도 저항이 복구되지 않는 히스테레시스 특성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플록 파이버들을 잡아주고 있는 접착제 베이스에 영구한 균열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았습니다. 이때 운동과 마모에 의해서 발생하는 상체에서의 의류 신장률이 일반적으로 40% 이하이기 때문에 40%까지 히스테리시스가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의류로서 착용 가능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C그래프는 세탁 저항성에 관한 그래프인데 파란색 그래프는 플로킹된 와이어이고 초록색 그래프는 동일한 길이와 폭의 에이지 페이스트 와이어입니다. 비교로 사용한 이 에이지 페이스트 와이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없었지만 플로킹 기법과 일반적인 염색 기법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섬유에 단순히 은 페이스트를 발라서 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표준 세탁 시험을 30회 진행하며 두 샘플의 레지스턴스를 비교하였는데 염색 기법보다 플로킹 기법을 사용한 와이어가 훨씬 세탁 저항성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 플로킹 기법도 결국 은 도금된 섬유를 작게 잘라서 붙인 것에 불과하기에 에이지 페이스트 와이어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세탁 저항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간의 피부와 유사한 스킨 팬텀에서 접촉 압력과 변이에 따른 ECG의 모션 아티팩트 측정 실험입니다. 피부 팬텀은 ECG 신호 발생기에 연결되었고 10mm 바이 10mm 플로킹 전극이 피부 팬텀과 접촉되어 ECG 신호를 측정하였습니다. 이때 신호 발생기를 통해서 발생한 신호이기에 별다른 전처리 없이 오실로스코프를 활용해서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측정 중에 이 피부 팬텀은 인간의 호흡 주기를 모사해서 분당 14회의 일정한 간격으로 0마이크로미터, 200마이크로미터, 500마이크로미터, 1000마이크로미터의 변이만큼 양옆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움직였습니다. 플로킹 전극에 사용된 이 플록 파이버의 길이가 500마이크로미터이기에 이 파이버 길이보다 짧은 조건, 동일한 조건, 긴 조건으로 나눠서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이 접촉 압력, 컨택트 프레셔는 200과 500, 1000, 2000, 4000의 5단계로 설정되었는데 보통 의류 착용 시에 접촉 압력이 2000파스칼을 넘어갈 경우에 불쾌한 느낌이 든다는 사전 연구들의 결과에 근거해서 실험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건별로 측정된 ECG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파스칼 조건은 변이가 200마이크로미터만 되어도 모션 아티팩트가 관찰되기 시작하고 500파스칼 조건은 500마이크로미터부터 1000파스칼 조건은 1000마이크로미터가 돼야 기저선이 흔들리면서 모션 아티팩트가 관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신호의 상관계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모션 아티팩트를 정량화했는데 우선 변위 0마이크로미터 조건에서 압력 조건별로 PQRST 파형 5개를 1초 길이로 잘라와서 평균 내서 마스터 파형이라고 불리는 파형 기준점을 설정합니다. 이후에 변위 200마이크로미터, 500마이크로미터, 1000마이크로미터에서 압력 조건별로 파형 5개를 똑같이 1초 길이로 가져와서 마스터 파형과 이 R피크의 위치를 맞춰줍니다. 다음으로 피크의 진폭값을 정기화해서 알파 피크의 크기가 동일해지도록 한 후
요 마스터 파형과 요 각각 조건별로 요 파형 간의 상관계수를 계산합니다. 요 F 그래프가 500파스칼 조건에 대해서 그 변이별로 파형과 상관계수를 비교한 것인데, 상관계수가 0.53인 요 파란색 그래프를 보면 P파와 T파조차 식별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입니다. 이후에 상관계수가 요 0.84 초록색 그래프까지 올라가면 파형의 형태는 구분할 수 있지만 기저선에 여전히 드리프트가 관찰되는 모습입니다. 노란색 파형은 상관계수가 0.92인 결과인데, 상관계수가 0.9를 넘어가면 비교적 신호의 변형이 없이 마스터 파형과 잘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음 G그래프는 전체 결과입니다. 변이가 200마이크로미터, 500마이크로미터, 1000마이크로미터일 때 상관계수는 각각 500파스칼, 1000파스칼, 2000파스칼, 4000파스칼에서 이제 0.9 이상에 도달했습니다. 이때 선행연구에 의하면 호흡으로 인한 흉부 길이의 차이 발생이 심호흡했을 때도 5% 미만으로 발생하는데, 전극 크기가 10mm x 10mm니까 호흡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10 x 10 전극의 최대 변이는 대략 500마이크로미터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500마이크로미터 조건이 실제 호흡과 비슷한 조건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1000파스칼 이상의 접촉 압력이 모션 아티팩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 압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인체의 여러 압력과 호흡 조건별로 임피던스 측정 실험한 결과입니다. 실험은 좌측 사진과 같이 볼트를 조이고 풀어서 피부와의 접촉 압력을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이때 측정 장비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는데, 모션 아티팩트 연구인 만큼 별도의 전처리 없이 로우 데이터의 품질을 비교하기 위해서 아마도 앞선 실험처럼 증폭기와 오실로스코프만 사용해서 측정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B그래프를 보면 해당 실험에 앞서서 전극 종류별로 임피던스 차이에 대해서 측정한 결과도 있는데, 플로킹 전극이 젤을 사용한 상용 AGCL 전극보다는 높은 임피던스를 보였지만, 상용 건식 PWSS 전극과는 동일한 수준의 임피던스를 보여서 기본적인 측정 성능이 보장됨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C그래프는 접촉 압력에 따른 임피던스 값 결과인데, 1000파스칼 미만의 경우 임피던스가 접촉 압력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며 1000파스칼이 넘어가야 의존성이 작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선 스킨 팬텀 실험에서도 모션 아티팩트를 없애기 위해 최소치가 1000파스칼로 측정되었었는데, 흥미롭게도 접촉 임피던스 역시 1000파스칼을 기점으로 좋은 결과를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호흡과 압력에 따라서 앞선 스킨 팬텀 실험과 동일하게 전처리를 거쳐서 상관계수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A 그림처럼 코르셋과 플로킹 전극을 활용해 투리드 방식으로 측정되었습니다. BCD는 각 호흡 조건별로 측정된 파형 결과인데, 무호흡 조건에서는 별다른 모션 에펙트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휴식 조건은 200파스칼, 심호흡 조건은 200과 500파스칼에서 명확한 모션 아티팩트가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는 모션 아티팩트가 없었던 무호흡으로부터 마스터 파형을 얻어서 휴식 조건 그리고 심호흡 조건과의 상관계수를 뽑은 결과인데, 휴식 조건에서는 접촉 압력이 낮아도 0.9 이상의 상관계수를 보였고, 심호흡 조건에서는 1000파스칼부터 0.9 이상의 상관계수를 보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심호흡 조건에서 흉부 용적이 과하게 변해서 2000파스칼 이상의 압력부터는 상관계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의료와의 접촉 압력 역시 2000파스칼부터 불편함을 느낀다는 선행 연구가 존재하기에 저자들은 해당 플로킹 전극이 1000파스칼에서 2000파스칼 사이의 접촉 압력을 통해서 측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플로킹 전극을 이용해서 흉부에 총 18개의 멀티리드를 가지는 웨어러블 기기를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요 기판, 그러니까 기판으로 사용된 요 의류는 여러 가지 의류 중에 그 언더아머 브랜드의 운동복 하나를 기판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해당 제품이 1000에서 2000파스칼 사이의 적당한 접촉 압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때 전극의 배치는 66년에 제안된 마슨 라이카 방식의 심전도 측정 방식을 따랐다고 하는데, 그냥 기본적인 11리드 심전도 신호 측정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 흉부에 있는 이 전극들은 10mm x 10mm 사이즈였으며,
요 배선은 3mm 간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요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 또 왼쪽 옆구리와 오른쪽 옆구리에는 각각 50mm 바이 50mm 사이즈로 요 사지 전극에 해당하는 전극이 배치되었고, 요 오른쪽 옆구리에 해당하는 전극이 그라운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때 요 접착제의 인쇄 도안을 조정하면 18개보다 많은 전극을 배치하거나 혹은 배선의 모양을 변형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 이후에 전극에서 측정된 신호는 구리선을 따라서 요 송신부의 증폭기로 들어가고, UWB 트랜스미터라 불리는 초광지역 통신 모듈과 연결돼서 PC와 무선으로 통신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11리드 ECG 시스템에서 흉부에 해당하는 V1부터 V6까지 총 6개의 전극 위치가 존재하는데, 해당 기기에선 총 18개의 흉부 전극을 부착해야 하므로 기본 위치에서 늑골 1개만큼 위로 올라간 위치에 전극을 1개씩 더 붙이고, 늑골 1개만큼 아래로 내려간 위치에 전극을 1개씩 더 붙여서 총 18개의 흉부 전극 배열을 완성하였습니다. 각 위치에서 측정된 신호는 왼쪽 그래프와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저선에 동일한 모양의 이렇게 드리프트가 나타나는데, 이는 흉부 전극이 문제가 아니라 4개의 사지 전극에서 일어난 접촉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흉부 부분은 옷의 착용 압력으로 인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접촉이 유지되었지만, 양쪽 어깨와 옆구리 부분은 비교적 압력이 부족하기에 18개의 전극 모두에서 일괄적인 모션 아티팩트가 관찰되었습니다. 그래프 중 요 가장 아래쪽 빨간 배경의 그래프가 상용 측정 장비의 결과인데, 요 해당 피험자의 경우 V3와 V4 위치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PQRS 디파가 뚜렷하게 관찰되고,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요 아랫줄, 요 로아6 일렉트로즈에서 상용 전극들과 가장 비슷한 결과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환자별로 체형이 다르기에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전극의 세부 위치가 다르므로 웨어러블 기기에서의 전극 어레이 구현이 데이터 수집의 통일성과 용이성에 있어서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최종으로 제작한 기기의 측정 결과임에도 별도의 수치 분석 없이 육안으로만 비교하였고, 체형에 따른 전극 위치 조정에서의 이점을 언급했지만 정작 실험은 한 명을 대상으로만 진행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입니다. 본 연구에선 직물 위에 전극과 배선을 대량으로 제작 가능하고 우수한 신축성과 세탁 내구성을 지니는 플로킹 전극이 제안되었습니다. 모션 아티팩트 컨트롤에서 접촉 압력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고, 제한된 플로킹 전극이 1000에서 2000파스칼 압력 범위에서 안정적인 신호와 아티팩트 감소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플로킹 전극으로 18리드 ECG 신호 측정을 위한 웨어러블 기기 시제품을 제작해서 상용 시스템과 유사한 결과를 얻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개선점으로는 높은 신장률에서 접착제 균열로 인한 단선을 막기 위해서 추가적인 방안이 고안되어야 한다고 하며, 시제품에서는 그 팔다리 사지 전극에서 발생하는 일괄적인 모션 아티팩트를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플로킹 기법을 사용한다는 아이디어도 좋고, 접촉 압력과 접촉 시 변이에 따른 모션 아티팩트의 영향을 자세하게 수치화한 건 좋은데, 해당 연구가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더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특히 기존 평면 형태의 전극과 플록 전극의 차이를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ECG 측정에서 흉부 전극 어레이가 가지는 장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체형별로 피험자를 다 모집해서 체형에 관계없이 이제 높은 일치도를 뽑아내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좀 더 이 실험이 갖는 의미에 맞는, 이 주제에 맞는 실험들이 좀 더 포함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